목소리 우체통 울림통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감동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배달원 김한별입니다. 울림통에 도착한 오늘의 감동, 지금 시작합니다. 금산소녀 이야기. 글 홍승표, 그림 이하진, 출판사 더소리. 일. 금산소녀의 시작. 옛날 전라도 어느 산골에 예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를 사람들은 금산소녀라 불렀습니다. 무주와 금산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었고, 이해부터 교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주도 아름다운 고장이지만 옆 동네 금산이 너무 아름다운 고장이었기에 무주 사람들은 금산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예뻐도 너무 예뻐서 부남리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금산처럼 이쁘다고 금산소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의 고향은 무주의 작은 마을 부남리입니다. 소녀의 고향 부남리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농사일이 바쁠 때면 서로 도와가며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녀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식구들의 사랑 속에 소녀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방안을 비추는 아침, 순이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순이가 깨는 소리를 듣고 다가오셨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가 일어났네? 잘 잤니? 엄마,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오늘 온종일 엄마랑 순이만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어머니와 순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꽃잎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 꽃은 정말 예뻐요. 엄마랑 같이 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 순이야. 우리가 같이 돌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거야. 꽃도 우리 순이처럼 사랑받고 자라면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거란다. 순이는 어머니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순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언니랑 오빠도 이 꽃을 보면 좋아하겠죠? 그럼 좋아할 거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언니 오빠가 돌아오면 순이가 예쁜 꽃을 얼마나 잘 갖고 왔는지 이야기도 해보자. 저녁이 가까워지자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채소를 씻고 식탁을 차리며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시간, 순이는 오늘 하루 동안 엄마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같이 꽃에 물을 줬어요. 엄마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순이가 엄마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구나. 우리 순이 행복해 보이네. 맞아요. 오늘 순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순이가 엄마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날 밤 순이는 엄마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이는 오늘 하루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순이야. 내일도 엄마랑 함께하자. 사랑해, 우리 순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순이는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녀의 고향 부남리는 그녀의 삶의 출발점이자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비록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동시에 소녀에게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부남리의 산과 강 그리고 들판은 소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속에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부재. 소녀가 7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에 가장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소녀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였고 어머니의 품은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은 소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의 어린 마음은 갑작스러운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떠나면 어떡해. 당신 없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리 먼저 가. 아이고, 어떡한디야. 저 시퍼런 애들 데리고 젊은이 씨가 살기 참 힘들겠구먼. 아휴, 그러게 말이야. 거참 안 됐어. 그렇게 소녀의 아버지도 울었고 부남리 동네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소녀는 어른들이 슬픔에 잠긴 얼굴로 집안 곳곳을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소녀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소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고 그 차가운 얼굴은 더 이상 소녀에게 다가올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다. 엄마, 왜 거기에 누워있어? 엄마, 일어나. 나랑 같이 놀자. 엄마가 누워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사랑하는 엄마를 불러봤지만 엄마는 아무런 움직임도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한쪽 구석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마당에서 들려오는 어른들의 이야기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의 삶에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 어디 갔어요? 순이야, 이젠 다시는 네 엄마를 볼 수 없단다. 네 엄마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갔어. 그날 이후
무주에서 일상은 소녀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소녀는 어린 마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 간 거야?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순이야, 너 자꾸 울면 멀리 보내버린다. 아무리 슬퍼도 술지 않는 거야. 그만 울어라. 소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무주에서의 일상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따뜻하고 밝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와의 만남.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의 아버지는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소녀의 어린 마음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7살을 넘긴 소녀에게 새어머니는 낯설고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없으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서 아빠가 새엄마를 우리 순이와 애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금산소녀 순이와 형제들은 새엄마가 온다는 아빠의 말에 뭐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똑똑하고 단정한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참 잘 얻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집안일을 챙기며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새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소녀와 동생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6남매를 두었던 소녀의 아버지는 자녀의 수가 많으면 새어머니가 싫어할까봐 자녀가 셋만 있는 걸로 거짓말을 하고 넷째부터는 숨기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구나. 네 새엄마는 아빠가 애가 셋인 줄 아는데 너와 네 동생들이 있는 걸 알면 새엄마가 화를 많이 낼 것 같아. 그래서 너와 동생들은 할머니 집에 가 있어야겠다.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그러라면 따라야죠. 우리 순이 참 착하구나. 고맙구나. 새어머니가 처음 집에 도착한 날, 소녀는 할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주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소녀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소녀에게 집에 가지 말고 조금 더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왔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내 새엄마가 너와 동생들 있다는 걸 알면 내 아빠를 떠날 거야. 그러니 넌 이 집에서 할머니와 살아야 한다. 알겠니? 그렇게 숨어 지내던 소녀는 하루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빨리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집에 못 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가족들은 소녀를 멀리 김포 작은 아버지 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범아, 내가 애들 보기 너무 힘들다. 저것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야. 어떡하면 좋겠니? 어머니, 아직 새며느리가 정착을 못했어요. 쟤들의 존재를 알면 나를 떠날 거예요. 그래? 그럼 하늘 수 없지. 김포에 있는 작은 집에 순이라도 보내자꾸나.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작은 집이 있는 김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학교도 못 가고 어린 식모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안일을 거들며 살아가던 소녀는 고향 부남리와 가족이 그리워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소녀의 마음은 저 머나먼 산골 부남리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무주에 좀 다녀올까 해요. 이번에 친구들 좀 만나고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요. 작은 엄마, 시골에 가세요? 그럼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던 중 작은 어머니가 고향 부남리로 간다는 말을 들었고 소녀는 바로 보따리를 싸서 따라 나섰습니다. 순이야, 안 된다. 네 아버지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바로 올라올 테니까 괜한 생각 말고 집에 얌전히 있어라. 싫어요. 저 가고 싶어요. 나도 아빠하고 언니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네,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작은 집 가족들이 반대했는데도 어린 소녀는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났는지 눈물로 호소하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의 간절한 마음에 작은 아버지는 손을 들었고 작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아빠 언니들 잘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순이 잘 지냈어?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컸네. 미안하다, 아빠가. 여보, 이 아이가 사실 우리 딸이에요.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 진즉에 다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언제 말하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렇게 다시 고향 부남리에 온 소녀는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미 소녀의 존재를 알게 된 새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어머니는 소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소녀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소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느끼며 새어머니와의 거리를 좁히기 어려워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어린 소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대신 집안일을 거들게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니면 안 돼요? 동네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간다고요.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집 형편에 무슨 학교야? 네 아빠는 밖에 나가 일해야 하고 우리 집도 바빠. 나 혼자 일하기가 힘들다. 너는 그런 생각 말고 집안일을 거들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그를 모르는 소녀는 그때 학교에 가는 동네 친구들을 담 너머로 바라보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집안일을 하느라 놀지도 못했습니다. 마당과 집안 청소를 했으며 시간이 남으면 소 먹일 풀을 베러 다녀야 했습니다. 순이야, 뭐하니? 마당 쓸어야지. 순이야, 뭐해? 빨리 소염을 먹여야지. 순이야, 잠 그만 자고. 어서 엄마 심부름 해야지. 소녀가 가진 휴식 시간은 저녁을 먹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언니와 고무줄을 묶어놓고 고무줄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게 소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이고 쉼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무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무주에서의 마지막 시간. 서울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치고 무주로 돌아온 소녀는 다시 한번 고향의 품속으로 들어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고 고향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주는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었고 소녀는 그곳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무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들판에는 농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마을 어귀에서 서로를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순이 왔구나. 안 본 사이에 많이 컸네. 소녀는 오랜만에 고향의 익숙한 풍경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이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고향에서 가족과 어울리며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친구들과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성장함에 따라 집안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느라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새어머니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새어머니는 고향집에 식당까지 시작해서 더욱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소녀와 소녀의 언니들 몫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일하러 나가 집안에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너무 힘들구나. 아버지 대신 너희들이라도 엄마를 도와야지 않겠니? 네, 어머니. 그렇게 소녀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주에서의 삶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소녀는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어른들은 점차 그녀를 어린아이로만 대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점차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산에서 왔다며 선머슴 같은 어린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집에 와 소녀를 몰래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순이인가요? 아,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아, 우리 순이가 나 닮아 참 예쁘긴 합니다. 우리 삼덕이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돈을 맺어도 될 것 같아요.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금산으로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아직 시집가기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순아, 이제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금산으로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집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소식은 소녀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어리지만 금산에서 가장 좋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금산으로 시집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에 멀리 시집간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시집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나이였습니다. 그 마음을 앓은 금산 소녀는 시간만 나면 먼 금산에서 걸어서 분암리까지 왔습니다. 소녀는 마음에 없었지만 그 먼 길을 걸어온 소년이 기특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순희 씨, 보고 싶어서 금산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이제 왔네요. 잘 지냈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제도 오고 어제도 왔으면서 또 오면 어떡해요. 힘들 텐데요. 우리 순희 씨 안 보면 너무 힘들어서요. 저 좋아할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저 정말 순희 씨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녀와 금산 소녀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금산 소년의 정성은 소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의 사이가 깊어지듯이 혼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소녀는 집안의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주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절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르침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성장했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고향 부남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녀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소녀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순이야, 너를 떠나보내는 애비의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금산으로 시집가서도 우리 이씨 집안의 여자로서 했던 것처럼 집안일 잘하고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이제 김씨 집안의 여자로 처신을 잘해야 해.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 키워주시고 잘 길러주어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주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 찼고 소녀는 그 별빛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소녀는 고향 부남리를 떠나 금산으로 향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고향의 산과 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무주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소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무주는 비록 떠나왔지만 소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운 고향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 삼덕에게 시집 오다. 소녀가 고향을 떠나 금산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금산, 그리고 그녀의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은 바로 삼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보다 몇 살 더 많은 청년으로 금산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삼덕이의 부모는 그를 위해 좋은 신부감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소녀가 그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가 아직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잘 보살피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 아유. 삼덕아, 이제 너 장가 가는 거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빨리 간다, 야. 진짜 부럽다, 야. 장가도 가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오순물 마을 삼덕이가 장가를 간다네. 이건 마을의 경사요, 경사.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마을 사람들도 금산 소녀와 소년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주에서의 마지막 날, 소녀는 집안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졌던 그녀에게 현실로 다가온 시집살이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버지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안 가면 안 되나? 너무 무서워. 하지만 결혼은 이미 결정되었고 무산된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 어머니, 저 시집가서 잘 살게요. 결혼식 날 소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단장했습니다. 새색 씨는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예쁜 족두리를 쓴 후 곱게 빚은 떡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며 소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날 보고 있어요? 나 금산으로 시집가요. 엄마, 나 많이 컸죠? 금산으로 시집가서 나 잘 살게요. 금산으로 여정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가마에 앉아 금산으로 향하는 길.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주의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별의 슬픔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잘 해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금산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삼덕이의 집이 무주와는 전혀 다른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금산은 산이 많고 그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은 분암리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삼덕이의 집은 금산에서도 꽤 번듯한 농가였지만 소녀의 고향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고 소녀는 그 집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순희 씨, 고향 분암보다 금산이 많이 낯설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순희 씨 사랑 많이 해줄게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고마워요. 나 삼덕씨만 믿어요. 소녀는 삼덕이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삼덕이의 부모는 소녀를 새 식구로 환영하며 어린 소녀가 이제 금산 소녀가 되었기에 집안일에 대해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금산은 인삼이 많이 나는 고장이라 인삼 농사를 잘 지어야 돈 벌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집안일 잘 배워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제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녀에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주에서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아내로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삼덕이의 부모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직 어렸고
때때로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삼덕 씨, 집안일이 해도 너무 힘드네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엄마가 요즘 따라 더 보고 싶어요. 삼덕이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소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며 그녀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삼덕이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소녀는 조금씩 시댁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삼덕이와 함께 일하며 금산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금산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고, 삼덕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무주에서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금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삼덕이에게 시집 오면서 소녀는 한층 더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금산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금산에서 삼덕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앞으로 삶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덕에게 시집 오다. 소녀가 고향을 떠나 금산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금산, 그리고 그녀의 미래 남편이 될 사람은 바로 삼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보다 몇 살 더 많은 청년으로 금산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삼덕이의 부모는 그를 위해 좋은 신부감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소녀가 그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가 아직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잘 보살피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네. 아유. 삼덕아, 이제 너 장가 가는 거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빨리 간다, 야. 진짜 부럽다, 야. 장가도 가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오순물 마을 삼덕이가 장가를 간다네. 이건 마을의 경사요, 경사.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마을 사람들도 금산 소녀와 소년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무주에서의 마지막 날, 소녀는 집안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졌던 그녀에게
현실로 다가온 시집살이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아버지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안 가면 안 되나? 너무 무서워. 하지만 결혼은 이미 결정되었고 무산된다면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 어머니, 저 시집가서 잘 살게요. 결혼식 날 소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단장했습니다. 새색 씨는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예쁜 족두리를 쓴 후 곱게 빚은 떡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며 소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날 보고 있어요? 나 금산으로 시집가요. 엄마, 나 많이 컸죠? 금산으로 시집가서 나 잘 살게요. 금산으로 여정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가마에 앉아 금산으로 향하는 길. 소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무주의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별의 슬픔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삶에서 잘 해내야 한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금산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삼덕이의 집이 무주와는 전혀 다른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금산은 산이 많고 그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마을은 분암리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습니다. 삼덕이의 집은 금산에서도 꽤 번듯한 농가였지만 소녀의 고향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고 소녀는 그 집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삼덕이는 소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순희 씨, 고향 분암보다 금산이 많이 낯설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순희 씨 사랑 많이 해줄게요.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고마워요. 나 삼덕 씨만 믿어요. 소녀는 삼덕이의 친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낯선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삼덕이의 부모는 소녀를 새 식구로 환영하며 어린 소녀가 이제 금산 소녀가 되었기에 집안일에 대해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금산은 인삼이 많이 나는 고장이라 인삼 농사를 잘 지어야 돈 벌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집안일 잘 배워서 내조를 잘해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제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녀에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주에서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이제는 한 집안의 아내로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삼덕이의 부모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아직 어렸고 때때로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삼덕 씨, 집안일이 해도 너무 힘드네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엄마가 요즘 따라 더 보고 싶어요. 삼덕이는 그런 소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소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며 그녀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삼덕이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소녀는 조금씩 시댁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삼덕이와 함께 일하며 금산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금산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고, 삼덕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무주에서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금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삼덕이에게 시집 오면서 소녀는 한층 더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금산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금산에서 삼덕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앞으로 삶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7) 어린 시절의 끝. 결혼 생활의 시작은 어린 금산소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 곁에서 보호받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소녀를 성인으로 대했고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배웠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소녀는 아직도 어린 마음이 남아 있었고 그 때문에 종종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무주에서 뛰놀던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웠고 특히 어머니가 그립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녀는 시댁의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는 점차 어린 시절과 작별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삼덕이와 함께하면서 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산소녀와 금산소년의 사랑에 순탄한 앞길만 펼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 금산소녀가 이겨내기에 너무 아픈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보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낸대요. 삼덕씨, 나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순희씨, 나도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순희씨만 건강하면 우리의 새 아기를 곧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만 슬퍼하고 건강 챙겨야 해요. 우리가 이제 더 단단해져야 해요.
소녀의 첫 아이를 잃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어린 시절을 완전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은 그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삶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힘으로 바꾸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슬픔 속에 있던 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여보, 기뻐해줘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순희 씨, 고마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요. 소녀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로서 역할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시절의 끝을 맞이하며 어른으로 사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